이번 감동적인 에피소드에서 지연은 브라질에 더 머물며 가브리엘과의 관계에 진지하게 도전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많은 고민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마침내 사랑이 이끄는 대로 함께 도전해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찬 키스로 새로운 삶의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연, 25세의 젊은 한국 여성이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다양한 문화를 공부하며 영화와 음악을 통해 브라질에 매료되어 왔던 그녀는 드디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연은 몇 달 동안 리우데자네이루에 머물며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현지 생활에 몰입할 예정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감탄했습니다. 색깔, 소리, 그리고 현대와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은 그녀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리우데자네이루의 유명한 식물원을 탐험하는 것부터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가볍고 편안한 옷을 입고 햇볕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쓰고 카메라를 손에 들고 식물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곳의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웅장한 나무들, 형형색색의 꽃들, 그리고 작은 시내에서 흐르는 물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만들었습니다. 식물원을 거닐며 지연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감상했습니다. 난초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으려다 뒤로 움직였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한 청년과 부딪혀 카메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약간 놀라서 포르투갈어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 그녀는 반복해서 몸을 숙이며 조심스럽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청년은 가브리엘로 28세의 리우 출신으로 관광 가이드로 일하며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쉬는 날마다 즐기는 활동 중 하나로 식물원의 식물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연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가브리엘은 명확하고 친절한 포르투갈어로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지연이 외국인인 것 같아 영어로 괜찮은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영어를 할 줄 알아 다행이라고 생각한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진을 찍다가 조금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지연의 목에 걸린 카메라를 보고 둘 다 사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연의 카메라를 조금 도와주겠다며 정원의 부드러운 빛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설정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지연은 자신이 한국에서 왔으며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브라질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하는 것을 꿈꿔왔으며 지금까지 이 도시는 그녀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관광 가이드이며 리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연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는 브라질의 문화와 풍부한 자연에 대한 지연의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가브리엘은 지연이 식물원에 매료된 것을 보고 많은 관광객들이 모르는 자신의 좋아하는 장소들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식물원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가브리엘과 지연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리우데자네이루를 보다 진정성 있게 탐험해보자는 제안을 했을 때 지연은 망설임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몇 날 동안 가브리엘은 지연의 비공식 가이드가 되어 유명한 관광 명소들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숨겨진 장소들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지연을 처음으로 데려간 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작은 외딴 해변인 조아틴가 해변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파란 바다와 해변을 둘러싼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래사장을 걸으며 가브리엘은 그곳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가브리엘이 각 세부 사항을 묘사하는 열정이 지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사진을 찍으며 지연은 리우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가브리엘은 지연에게 새로운 모험들을 계속해서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페드라 도 텔레그라포를 방문했으며 지연은 처음에는 약간 두려웠지만 결국 리우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를 찍기 위해 바위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언제나처럼 인내심을 갖고 지연을 격려하며 그녀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왔고, 두려움을 극복한 후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는 두 사람에게 더욱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브리엘은 지연을 라파의 바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리우의 밤 문화가 에너지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라이브 삼바 공연을 보며 지연은 음악의 매력적인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록 지연이 삼바를 춰본 적은 없었지만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동작을 가르쳐 주었고, 곧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며 친구들처럼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의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지연은 브라질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고, 그녀는 리우뿐만 아니라 가브리엘과의 동행에도 점점 더 마음이 끌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이 꽃피우면서 지연과 가브리엘 모두 서로에 대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지연을 보호하고 신중하게 대하던 가브리엘은 그녀의 호기심, 지성, 그리고 모험적인 정신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브라질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과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용기와 결단력으로 임하는 모습을 존경했습니다. 지연 또한 가브리엘이 자신의 고향인 리우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리우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방식은 그녀가 이 도시를 가브리엘의 눈을 통해 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각 경험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그 감정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면 지연을 놀라게 하거나 그들이 쌓아온 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지연 또한 브라질에서의 체류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와 로맨틱한 관계를 시작하면 이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많은 변화 속에서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력적이면서도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도시를 탐험하며 영원히 기억될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가브리엘이 지연을 새벽에 그리스도 구속자상에 데려가기로 결정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첫 햇살이 리우데자네이루를 비추며 펼쳐지는 장엄한 광경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의 아름다움에 말을 잃었고, 가브리엘은 그녀의 경이로움에 가득 찬 표정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경치와 서로의 동행을 즐겼습니다. 지연에게 그 순간은 단순한 아름다운 풍경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브라질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삶의 상징이었고, 그 삶 속에서 가브리엘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지만 여전히 맞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의 연결은 더욱 강해졌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가브리엘과 지연은 여전히 리우를 함께 탐험하며 웃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긴장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것을 직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은 현재를 즐기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채 말입니다. 카니발이 리우데자네이루에 찾아오면서 도시는 색채, 음악, 그리고 기쁨의 바다로 변합니다. 가브리엘에게 카니발은 항상 가장 기대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느껴지는 전염성 있는 에너지, 활기찬 삼바 음악, 그리고 도시 구석구석을 채우는 축제의 분위기를 사랑합니다. 지연이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가브리엘은 그녀를 리우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클럽 중 하나에서 열리는 카니발 무도회에 초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브라질 문화에 매료되어 있던 지연은 이 제안에 매혹됩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무도회를 준비하며 행사 전통과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드레스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을 때 지연은 빨간색 세틴롱 드레스를 입습니다. 섬세한 디테일이 그녀의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돋보이게 했고, 세련된 올림머리에는 심플하면서도 눈부신 티아라를 장식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한 모습에 미소를 짓고
가브리엘이 그녀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게 됩니다. 클럽에 도착하자 가브리엘은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클래식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으며 나비 넥타이가 그의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려 그의 쪽으로 걸어가자 가브리엘은 완전히 말을 잃습니다. 그는 이미 지연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거의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떨어질 수 없었고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무도회장으로 들어서며 그곳은 다채로운 가면과 색종이 그리고 반짝이는 조명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며 삼바의 즐거운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가브리엘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지연에게 손을 내밀어 춤을 추자고 제안하고 지연은 약간 긴장하면서도 흥분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춤을 추는 동안 가브리엘은 지연을 부드럽게 이끌었고 비록 춤에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지연은 그의 발걸음을 우아하고 가볍게 따라갑니다. 춤을 추며 그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은 그동안 무시하려 했던 새로운 긴장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움직임과 서로 주고받는 시선이 마치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연은 카니발의 마법에 점점 더 빠져듭니다. 음악과 조명, 그리고 가브리엘의 존재가 그녀를 꿈꾸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고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과 함께 있는 동안 브라질이 단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적지가 아닌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했던 깊고 진실한 연결을 발견했습니다. 가브리엘 또한 지연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방식, 그녀가 웃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그녀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거에 저항할 수 없는 욕구, 이 모든 것이 그가 지연을 향한 감정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감정이 소중히 여기는 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이를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순간 가브리엘과 지연은 혼잡과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거의 느껴질 정도로 짙어졌습니다. 가브리엘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드디어 마음속에 간직했던 고백을 할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지연은 불안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의 휴대전화가 울리며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전화는 같은 교환학생 동료로부터 온 것이었고 긴급한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못해 사과하고 잠시 나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은 실망감을 숨기며 그녀를 클럽 입구까지 데려다줍니다. 그들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지연이 멀어지는 모습을 가브리엘은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는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으며 지연에 대한 그의 감정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했던 우정은 이제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가브리엘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지연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편 지연은 맡은 일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가브리엘과 함께한 순간을 떠올리며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자라고 있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카니발은 단지 즐겁고 무심한 축제로 끝나야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이 숨기려고 했던 감정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제 가브리엘과 지연은 이러한 새로운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합니다. 동료를 도운 후 지연은 숙소로 돌아가지만 카니발의 빛은 조금 잃은 듯합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가브리엘과 함께했던 순간을 되새깁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던 방식, 그들의 몸이 춤을 추며 함께 움직이던 방식, 그리고 방해받기 직전의 그 끔찍한 가까움. 지연은 자신의 내면에 깊은 감정이 자라고 있음을 알지만 우정을 망칠까 하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그녀를 불안하게 합니다. 한편 가브리엘은 밤새 자신의 감정과 싸우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지연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해야 할지
아니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복잡한 상황을 피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더 이상 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사랑에 빠졌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카니발이 끝나면서 지난 며칠간의 흥분은 지연에게 새로운 현실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브라질에서의 체류가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에 그녀는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 이후로 겪은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카니발의 생생한 색깔들,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물론 가브리엘. 그는 브라질에서의 그녀의 경험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에 대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날 생각에 그녀는 불안했다. 한편 가브리엘은 내적 갈등에 빠져 있었다. 지연과의 연결이 분명하지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더 나아가 그들이 쌓아온 우정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지연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마다 그 결심은 흔들렸다. 지연의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서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이전에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침묵과 은밀한 시선들로 가득 찼다. 마치 서로가 먼저 다가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전히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도시를 탐험하지만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할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다. 어느 날 밤, 가브리엘은 지연이 떠나기 전에 그녀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많은 곳을 방문했지만 특히 한 곳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바로 슈가로프 산이다. 그곳은 리우데자네이루의 멋진 전망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쌓은 추억들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 가브리엘은 그곳에서 슈가로프 산 정상에서 그가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결심했다. 다음 날, 가브리엘은 지연에게 슈가로프 산에서 해넘이를 보자고 초대했다. 지연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다가올 순간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풍경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은 오렌지, 핑크, 금빛으로 물들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그들 아래 펼쳐져 있었고 바다는 하루의 마지막 햇살 아래 반짝였다. 지연은 그 장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전망을 감상하기 위해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가브리엘은 그녀를 따라갔고 그의 생각들은 올바른 말을 찾기 위해 빠르게 돌아갔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침묵 속에서 풍경을 감상했다. 가브리엘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지연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순간의 평화에 휩싸여 그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다. 지연은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끼며 가브리엘을 바라보았고 그가 내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가 말하도록 그의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주도록 격려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도 들을 내용이 두려웠다. 만약 그 감정이 상호적이지 않다면? 만약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태양이 마침내 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 가브리엘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들은 계속 침묵을 지켰지만 이번에는 더 무거운 침묵이었다. 말하지 않은 말들과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마침내 가브리엘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하기 위한 용기를 모으려 했다. 지연, 나. 그는 시작했지만 그 말은 입술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표정을 보았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보고 그의 결심은 흔들렸다. 그는 계속하는 대신 시선을 돌리며 침묵이 그들 사이를 채우도록 두었다. 지연은 가브리엘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괜찮아, 가브리엘.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끔은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야.
그들은 도시의 불빛이 지평선에서 밝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함께 있었다. 신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불안 속에 갇혀 먼 거리를 느끼고 있었다. 가브리엘이 자신의 감정을 마침내 고백하려고 기대했던 슈가로프 산 방문은 더 많은 의문들만을 남긴 채 끝났다. 도시로 돌아가는 동안 지연과 가브리엘은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들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우정을 지키거나 가능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용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의 브라질 교환학생 마지막 주가 다가오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지연은 리우데자네이루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특히 가브리엘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연은 교환학생 기간을 몇 달 더 연장해 브라질에 머물 수 있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은 그녀를 혼란스럽고 갈등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브라질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계속 탐험하고 싶었고, 물론 가브리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오래 머무는 것이 그녀의 학업과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지연은 가브리엘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한편 가브리엘은 자신만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슈가로프 산에서의 산책 이후 그는 지연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그들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그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들은 코파카바나 해변을 따라 산책하기로 약속했다. 그곳은 두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장소였으며 함께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란히 걸으면서도 지연은 이 주제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브리엘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았고 지연은 깊이 숨을 쉬고 침묵을 깼다. 가브리엘, 나 브라질에서 교환학생 기간을 몇 달 더 연장하라는 제안을 받았어.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시작했다.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머물고 싶지만 두려워. 가브리엘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기다려왔던 기회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감정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연의 눈에서 망설임을 보았고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지연,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난 너에게 솔직해져야 해. 난 너에게 반했어. 우리가 처음 만난 이후로 너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떠나는 생각은 나에게 견딜 수 없어. 가브리엘의 말은 파도처럼 지연에게 다가왔고 그녀를 놀라게 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그 눈물은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가브리엘. 그녀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잠겼다. 그녀는 다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계속 말했다. 나도 너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처음부터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숨기려고 했어. 우리의 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머물렀고 둘 다 말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말들이 마침내 드러났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불확실성들이 생겨났다. 지연은 가브리엘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위로와 안정을 제공해 주었다. 지연, 가브리엘이 계속 말했다. 나는 장거리 연애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나를 두렵게 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은 진짜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걸 성공시킬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지연은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내릴 결심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브리엘에게 느끼는 감정도 진짜였고,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으며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난 시도해보고 싶어. 지연은 마침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해.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 난 두려워, 가브리엘. 이게 잘 안 될 경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시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 가브리엘은 안도와 희망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지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난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은 남은 밤을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웃고 울면서 보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지연이 브라질에 몇 달 더 머물기로 한 결정이 이제는 더 명확해졌고, 가브리엘은 그들의 새로운 인생 단계가 더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밤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과 불확실성보다 사랑을 우선하게 되었다. 많은 밤을 고민하며 가브리엘과 대화를 나누고 리우 해변을 홀로 걸으면서 지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브라질에서의 체류를 연장하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그녀와 가브리엘이 진정으로 관계에 도전해보자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두려움 없이 내린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 사이의 감정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그녀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했다. 지연은 이 결정을 가브리엘과 공유했고, 이를 들은 가브리엘은 안도와 행복의 물결을 느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할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함께 헤쳐나가기로 다짐했다. 지연의 원래 교환학생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그녀의 마음은 향수와 기대가 뒤섞였다. 그날 하루 동안 그녀는 브라질에 도착한 이후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거리, 풍경, 사람들, 특히 가브리엘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확립된 일상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별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날 밤, 가브리엘은 특별한 순간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지연을 리우데자네이루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마지막 산책으로 초대했다. 그들의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그는 그녀를 슈가로프산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많은 감정과 하지 못한 말들이 쌓였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에너지와 가능성과 희망의 감정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침묵을 유지했지만 이번 침묵은 서로에 대한 이해로 가득 찬 편안한 침묵이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맑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맞이했으며 그 하늘은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는 듯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그들 아래에 펼쳐져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그들의 심장 박동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브리엘은 지연의 손을 잡고 그들은 가장 높은 지점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의 전망은 그야말로 황홀했다. 가브리엘은 멈춰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은 항상 나에게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는 부드럽고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우리 둘에게 아름다운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장소로 더욱 특별해졌어요. 지연은 가브리엘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이 순간이 영원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런 것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연은 부드럽고 애정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마치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 것처럼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가브리엘은 부드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 키스는 그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함께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것을 약속하는 약속을 봉인했다. 그 키스는 밤의 부드러운 바람 속에 감싸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이 되었다. 그곳에서 우정과 사랑은 얽혀서 더 깊은 무언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키스 후 그들은 별들을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잠시 더 그곳에 머물렀다. 마침내 가벼운 마음과 고양된 정신으로
그들은 도시로 돌아가기 위해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불확실함이 없었고 단지 미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만이 있었다. 슈가로프 산기슭에 도착한 후 가브리엘과 지연은 이제 둘 다 집이라 부르는 도시를 손을 잡고 걸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리들은 그들에게 너무 익숙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약속으로 새롭게 느껴졌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쉬울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필연적으로 도전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코파카바나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부드럽게 밀려오는 파도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들은 희망에 가득 찬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도시가 이제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의 배경이 되었고 그 장은 공유된 꿈과 함께할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리우데자네이루의 하늘 아래에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끝이 난다. 별들이 그들 위에서 빛나고 도시가 그들 주변에서 뛰고 있다. 손을 잡고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운명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렇게 리우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지연과 가브리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 사랑은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빛이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요.